자, 일반 물리 6주째 7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회전 운동과 중력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 영어로 이제 rotational motion이라 하는데 회전은 일반적으로 이제 rot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revolution이라고도 하죠, 그죠? revolve, revolution 두 가지 동시에 쓰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회전 운동과 관련해서 익숙한 용어가 뭐가 있냐면 RPM이라는 게 있어요. RPM. 몇 RPM이야.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rotation per minute. 1분에 몇 바퀴 돌아가느냐. 그걸 나타내는 단위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라든지 회전하는 물체들은 대부분 이 RPM으로 표시하게 되고, 이제 회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전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센터. 원으로 치면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을 그린다 치면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R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타낸다고, 그죠? 좌표축을 이렇게 잡으면 X축, Y축 이렇게 잡으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회전을 가정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정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알게 될 건데, 우리가 그 회전에서 원 운동을 나타내는 치면은 반지름 R이 있을 거고요. 세타가 있으면 이게 이제 회전축이 이 축이 되는데,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X축, Y축, Z축이 되게 되면은 이 회전축이 이 Z 방향이 된다고. 그럴 때 이 반시계 방향이 우리가 어떤 회전, 우리가 이제 각 속도, 그죠? 각 속도, 각 가속도 이렇게 따진다 할 때 요 각 각속도, 그죠? 잠깐만, 이 각속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단위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울 오메가를 보시하고, 각 각속도는 이제 알파라는데, 이 오메가하고 알파는 벡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책에는 이제 벡터를 표시 안 돼 있는데, 요 벡터들은 뭘 나타내냐면 요 회전축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회전에서 이게 계속 위치라든지 이게 이 속도가 계속 바뀌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은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축은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각 속도하고 각 가속도는 이 회전축의 방향으로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고, 그죠? 시계 방향을 갖다가 마이너스로 잡아줘요. 자, 그럴 때 이제 중력의 법칙이 나오는데, 중력하고 이게 이제 왜 같이 나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구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같으면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이와 같은 회전 운동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 회전 운동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정확하게는 이제 타운 운동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원 운동으로 보고 이 운동을 갖다가 기술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리력 법칙하고 같이 이제 노는데, 만리력 법칙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해서 이 만리력 법칙을 갖다가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운동을 기술할 때 운동에는 크게 세 가지 운동이 되죠, 그죠? 제일 기본적인 게 우리가 어떤 질량의 중심이, 그죠? 질량의 중심이 이와 같은 식으로 움직이는 요 병진 운동, 이걸 갖다가 영어로서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모션이라고, 그죠? 회전, 질량 중심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원자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어떤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회전 운동, 로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질량 중심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요 물질 사이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예를 들어 같으면 이산화탄소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그럴 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령 모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뱅진 운동. 뱅진 운동, 그래서 뭐냐면은 전체 요 시스템 자체가 움직인다고요. 그 질량 중심, 이걸 센터 매스라는데, 센터 매스.
요 질량 중심이 이제 운동을 갖다가 뱅진 운동. 이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건 요 기체죠, 그죠? 기체. 그다음에 이제 질량 중심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물체가 이렇게 각이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죠. 이게 해주는 운동. 이거는 이제 기체하고 액체, 이렇게 가스하고 리퀴드. 그다음에 이제 진동은 질량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 말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인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고체, 이게 솔리드, 그다음에 리퀴드, 가스. 그래서 가스는 뱅진 운동, 회전 운동, 진동은 가능하고, 그러니까 가스는 이게 다 가능하고, 그죠? 요거는 액체, 고체는 요거만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진동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하죠, 그죠?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해전 운동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자,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하계, 갤럭시까지도, 그죠? 어떤 갤럭시 모양이듯이 회전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우리가 쓰는 그 기계들을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 뱅진 운동보다는 우리가 회전 운동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 법칙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레르 법칙을 갖다 설명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가공 능력 보존까지 해서 케플러 운동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해전체 운동 에너지, 이게 제가 이걸 강의 설명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왜 이게 해전체 운동을 갖다 나타내는지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교과서 진도하고 상관없이 지금 설명드릴게요. 어떤 물체가 이제 회전한다 치면은 이게 우리가 물체 M이, 그죠? 여기 있다가, 그죠? 여기를 이제 움직인 거예요. 여기 매달려 있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등속군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등속군 운동. 등속군 운동이란 뭐냐면은 이 속력이, 그죠? 일정한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상태를 말하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가정하는 게 이제 주기가 있고, 그죠? 주기 T. 한 바퀴 도는 건 시간이죠, 그죠?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한 바퀴 2파이 R이죠, 그죠? 2파이 R을 갖다가 T로 남는 걸 갖다가 우리가 속력으로 정의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 노는 게 뭐가 뭐냐면은 각속도라는 게 나와요. 각속도, 각속력. 보통 각속도를 얘기해요. 각속도. 이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오메가로 정의해요. W 아니에요. 오메가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세타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쉽게 말해서 요 세타를 갖다가 미분한 거예요. 미분한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세타 한 바퀴 도는 데는 2파이죠, 그죠? 라디안으로 2파이고 주기 t로 나눈 걸로 되고, 그죠? 등속 원운동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t분의 2파이, 앞에 식에서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요 t분의 2파이가 오메가가 되겠죠, 그죠? t분의 2파이가. 그래서 이게 v는 r 오메가 나오죠, 그죠? r 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뭘 했냐면은 요 식에서 d 세타가 뭐가 되냐면은 오메가의 dt가 되죠, 그죠? dt를 곱해주면 각속도 곱하기 dt를 해주면 어떤 변이값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적고, 이걸 갖다가 미분해주면 어떤 식으로 미분해주면 이렇게 미분해주면 어떤 제로에서 t까지 세타 제로에서 세타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등속 원운동이니까 이 돌아가는 각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오메가는 상수가 되어서 이거는 그냥 오메가 t가 될 거고, 그죠? 왼쪽 항은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가 오메가 t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등속 원운동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V는 R 오메가는 여기서부터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움직인다 치면 어떤 시간 동안, 그죠? 시간 동안 이 각도가 바뀌겠죠, 그죠? d 세타마다 바뀌고, 요 움직인 거리는 R의 d 세타, 그 길이죠, 그죠? 그래서 R의 d 세타가 뭐냐면은 ds 움직인 거리가 될 거고, 그죠? 여기 ds가 될 거고, 요 ds를 갖다가 dt로 나눈까, 어떤 이동 거리를 dt로 나눈 값을 v로 정의하면은 R의 d 세타를 갖다가 dt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오메가는 이렇게 정의되니까 이게 R 오메가 바로 넣어줘, 그죠? R 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뭘 했냐면은 요걸 갖다가 우리가 좌표축으로 잡았을 때는 여기 XY니까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삼각함수에서. Y는 R 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이제 우리가 세타 제로를 갖다가 제로를 넣으면, 그죠? 제로를 넣으면 세타는 오메가 t가 되죠, 그죠? 그럼 이 식에서 X는 R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그죠? Y는 R 사인 오메가 t가 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Vx가 될 거고 Vy가 되겠죠, 그죠? 미분.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돼서 마이너스 R의 사인 오메가 t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 t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게 사인에서 이 오메가 더 t 넣어줘, 그죠? 마이너스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여러분들 이 정도 뭐 미분은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인을 미분하니까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마찬가지로 R 오메가 되겠죠. 요걸 갖다가 한 번 더 또 다시 미분해주면 AX, A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될 거고, 그죠?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거고, 마이너스 R 오메가 하나 t 튀어나오니까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코사인은 사인 오메가 t가 될 거고, 그죠? R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냐면 R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여기서 R 코사인 오메가 t 여기 값을 갖다가 우리가 x라 됐으니까 마이너스, 이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x가 될 거고,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y가 될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미치 벡터 r은 xy가 될 건데, 이 식에서 가속도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x 오메가 제곱의 y가 돼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xy가 돼서 이걸 갖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하는 방법도 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요 R하고, 그죠? R 벡터하고, 여기 R 벡터죠, 그죠? 여기 R 벡터, 요게 V 벡터, 요게 A 벡터, 이렇게 될 건데, R하고 V를 갖다가 내적하면, 그 요놈하고 요놈을 내적하게 되면 당연히 제로가 될 거고, 그죠? V하고 A를 갖다가 내적해도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당연한 게, 우리가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 할 때, 요게 지금 여기 어떤 치면 여기 왔다 치면, 그죠? 여기 왔다 치면 여기 위치 벡터 R이 이게 되겠죠, 그죠? 이게 R일 거고, V 벡터는 여 접선이 돼서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게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R.V는 제로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이니까 벡터가 이렇게 되었으면 가속도 A는 요 마이너스 R의 반대 방향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A란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A.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V하고 수직인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해진체의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한다 치면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 치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K는, 그죠? K는 이걸 다시 이제 운동 에너지를 뜻친다 치면 K는 2분의 1 mv 제곱이란 말이에요. 2분의 1 mv 제곱. 그럼 이걸 갖다 다시 적어보면 2분의 1 m, 여기서 이제 조심이라 보다는 요 v 제곱은 얼마가 되느냐,
v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vx 제곱 플러스 vy 제곱이 되겠죠. 그죠? 벡터니까. 그러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하면은 r 오메가 제곱의 사인 제곱이 될 거고 r 제곱 오메가 제곱의 코사인 제곱이 될 거라고요. 그죠? 요거 제곱, 이거 제곱 두 개를 제곱하면은 이 식이 바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이게 r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v 제곱은 r 제곱의 오메가 제곱이 된다. 이렇게 있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질량이 없는 줄에 질량 m의 물체가 이렇게 달리는 경우는 이제 하나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어떤 막대기를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 쉽게 말해서 막대기가 있는데 여기 어떤 고리가 되어 있고, 그죠? 회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베어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되어 있고, 그죠? 근데 질량이 m이고, 그죠? 어떤 길이 L로 된 이와 같은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가 이와 같은 식으로 회전한다 생각하세요. 이 같은 경우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요 끝에 있는 점은 이만큼 움직일 거고, 여기는 이만큼 움직이고, 이제 속도가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V는 R 오메가에서 요 모든 물체, 그죠? 막대기에 있는 모든 요 물체들의 각 질점 쪼갰을 때 요 질점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죠? 요 속력이 달라진다고. 대신 이제 오메가는 똑같겠죠. 그죠? 같은 회전체니까 요 오메가는 똑같아요. 세타가 똑같기 때문에 돌아가는 각도는 다 같죠.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파리가 넘버 1부터 넘버 100번까지, 그죠? 쭉 앉아있다 할 때 요 각 파리가 느끼는 요 속력이 다 다를 거라고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커지겠죠. 그죠? 돌아간다 치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리를 갖다가 거리를 R1, R2. 그러면 K1은, 그죠? 첫 번째 파리는 2분의 1 질량이 같다 치고, 그죠? R1 오메가의 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 파리는 2분의 1 M R2의 오메가의 제곱. 쭉 해서 2분의 1 M R 100번째 파리, 그죠?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걸 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시그마의 2분의 1 M RI의 제곱, 그죠? I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2분의 1은 이제 상수고, 그죠? 시그마의 I에 만약에 이제 파리의 무게가 다 달라, 질량이. 그러면 이제 MI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MI의 RI의 제곱에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회전체에서는 요걸 갖다가 뭐로 정의하느냐, 이게 이제 8장에 놓을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간섭 모멘트로 정의를 해요. 어떤 질량에다가 요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RI를 갖다가 제곱해서 다 대준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간섭 모멘트로 적으면 이 식이 이렇게 주어져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그래서 회전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돼요. 2분의 1 MV 제곱하고 비슷하면서 좀 차이점이 있죠. 그죠? 2분의 1은 똑같고, 우리가 속력 V 대신에 각 속도 오메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질량 M 대신에 이와 같은 값이 들어간다는 거. 그죠? 간섭 모멘트, 이걸 갖다 간섭 모멘트래요. 간섭 모멘트는 말 조금 적기도 해요. 사용으로서도.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에서 이걸 갖다가 I를 적기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내용은, 회전체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아니고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왜? 질량이 분포가 이렇게 쭉 되어 있을 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그죠? 속도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대신에 오메가는 다 똑같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회전체 이걸 갖다가 다 쪼개 갖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막대기가 아니고 우리가 원판이다 그죠? 원판이 돌아간다. 안 그러면 이제 지구가 같으면 요 구가 돌아간다 그죠? 지구가 이렇게 돈다 회전한다 치면은 이게 이제 북극이고 그죠? 남극으로 치면은 이 적도에 있는 그죠? 이 끝에 있는 것들은 좀 운동의 역할을 거고 여기는 작을 거고 계속해서 이 모든 것 갖다가 각 그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각 원자 단위로 생각해도 될 거고 그죠. 어떻게 쪼갰을 때 우리가 각각의 질량 그 다음에 이 거리를 갖다가 R 했을 때 요 질량 DM이 갖는 속력 V는 R 오메가니까 이렇게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를 구한다 치면 요 DK는 요 부분이 갖게 되는 DK는 2분의 1 질량 DM에다가 요 속력 V제곱이 되겠죠. 그죠? DK는. 요걸 갖다가 다 대주면은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 2분의 1, 그 다음에 인테그랄 R제곱 DM이 될 거고, 오메가는 다 같죠. 그죠? 이게 다 같이 돌고 도니까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요게 정의가 이 정의와 같이 I가 돼요. 그래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돼요. 회전체 운동 에너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사실상 그 적분에서 3차원 적분도 들어가고 그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어떤 에너지라든지 그걸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쪼개고 그죠? 이와 같은 식으로 다 쪼개고 각각을 갖다가 다시 적분하고 그래서 미분 적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운 이유가 사실상 여기 와서 써먹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골치 아픈 미분 적분을 갖다가 사실상 보면 뭐 써먹을 일 없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게 미분 적분을 갖다가 가장 강력하게 써먹는 데가 요 회전체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막대기는 1차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원판 이렇게 만약에 원판을 계산하 치면 이건 2차원이에요. 1차원체, 2차원체, 그 다음에 9, 3차원체. 3차원 같은 거에 적분을 3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이 되게 복잡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열심히 지금 대학 들어와서도 지금 미분 적분 하고 있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적분을 통해서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학기 한 학기다 보니까 지금 이걸 갖다 할 기회는 조금 적어요.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그죠? 제가 강의를 통해서 조금 소개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회전체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고 그죠? I가 이 간성 모멘트 하나는 적을 때는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적을 거고요. 적분을 적으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가 돼요. 인테그랄 I는 다시 설명드리자면 I는 인테그랄 R제곱 DM 이쪽엔 DM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적분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1차원으로 자를 때 그죠? 적분하고 그죠? 2차원에서 적분하고 3차원에서 적분이 완전 식은 다 같은데 요 질량 분포가 DM이 요 질량 분포가 이게 3차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1차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차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모양마다라도 여러분들 적분체가 다 적분 공식이 다 달라진다고요. 자,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뒤에 부분이 이제 쉬워지겠죠. 그죠? 이게 지금 한 부분이 이게 방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7장, 8장을 갖다 통틀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설명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각 속도, 각 속력, 그죠? 스피드로 넣고, 그죠? A. 용어는 알았어요. 오메가. 그 다음에 각 가속도는 보통 가속도가 A인데 각 가속도는 A 대신에 그래서 문자 알파로 적어요. 알파. 그 다음에 둘 다 각 가속도는 둘 다 벡터로예요. 벡터인데 요 벡터를 나타내는 방향은 어디냐? 요 회전축인데 회전축에서
우리가 X축, Y축, Z축이면 그죠?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고 반시계 플러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두 가지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거 그대로고 그죠? S는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될 거고 그죠? 세타는 R분의 S가 돼서 우리가 대학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몇도 이런 게 안 하고 전부 다 라디안으로 적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얼마라고요? 2파이. 180도는 파이, 그죠? 그 다음에 90도는 2분의 파이. 다 전부 다 라디안으로 적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사인 x 미분하면 얼마죠? 우리가 코사인 x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x가 라디안이 돼야 돼요, 값이, 단위가. 라디안이 돼야만 이 값이 이제 성립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사인에 그죠? x 도하다. 그럼 x 도를 갖다 뭐를 고쳐야 되느냐? 다 라디안으로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사인에 180분의 파이, 그 다음에 세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x로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놓고 이게 미분한다고요. 그러면 180파이의 코사인 180파이의 x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완전 달라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대학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라디안을 적기 때문에 계산기라든지 그죠? 계산기라든지 이거 전부 라디안을 다 쓰고요. 방금 설명드린 오메가의 정의는 요 각을 갖다가 세타로 나누니까 미분한 값이죠, 그죠? 그래서 d 세타는 요 오메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그죠? 오메가를 적분하면은 요 세타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메가를 갖다가 시간 대해서 미분한 건 뭐가 되겠죠? 각가속도 알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를 갖다가 적분하면 요 델타 오메가 주어진다.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 적분하면은 속도가 나오고 그죠? 가속도 속도가 주고 위치 벡터가 주어졌죠, 그죠? 적분 두 번 하면은 구하듯이 알파가 주어지면은 오메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세타가 주어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1번은 뭐 300 revolution minutes, 그죠? RPM, 이게 RPM이래요. 그러니까 RPM이 R이 revolution을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로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뭐 둘 다 똑같은 뜻이니까. 그래서 300 RPM이니까 이걸 갖다가 초로 고치면 300을 갖다가 1분은 60초니까 60초로 고치면 이게 5 세크 돼서 이제 이걸 보통 5Hz로 얘기하죠, 그죠? 1초에 5바퀴 도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라디안으로 적으면 1초에 5바퀴, 한 바퀴 돌 때 2파이죠, 그죠? 5바퀴니까 5가 되면서 여기 10파이.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죠, 그죠?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1 레볼루션은 2파이 라디안으로서, 그죠? 이렇게 쉽게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지름이 2m면, 이게 돌고 있는데 반지름이 2m면 날개 끝의 호의 길이를 얼마만큼 회전하는가. 이게 이제 파리의 날개 끝에 아니요. 이 헬리콥터의 날개 끝에 파리가 뭐 붙을 수는 없지만 파리가 붙어서 파리가 이제 돈다 했을 때 이게 5분 동안, 그죠? 5분 동안 300초 동안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이제 그걸 변이로 구하라는 거죠, 그죠? 1초에 10파이니까 10파이에다가 요 R을 곱하면 여기 V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R이 지금 2m니까 20m 아니 20파이 메타 퍼 세크가 되겠죠, 그죠? 여기 곱하기 300초를 하면 얼마냐면은 6000 파이 메타가 되겠죠, 그죠? 이 파리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 변이는 얼마? 6000 파이 메타가 되는 거예요. 해준수는 몇 백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300개고, 그죠? 300이 아니죠. 그러니까
5니까 곱하기 5를 하니까 1500K가 되겠죠. 그죠? 1500K. 회전수 1500K로 돌 거고 1500K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2파이를 갖다 곱하면 2파이 곱하면 여기에 R이 2m니까 4를 곱하니까 6,800m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구하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든 구하면 될 거고 그죠? 한 바퀴 돌 때마다 2파이를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이를 구하는 그 문제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산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축 방향의 벡터를 이건 책에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적분하는 거 가속도 A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죠? 속도를 다 적분하면 위치 벡터 구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 조절 거고 오메가 있으면 세타가 조절 거. 아주 여기 조심해야 될 거는 위치 벡터는 여기 벡터로 주는데 세타는 그냥 단순한 스칼라예요. 스칼라. 어떤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를 갖다가 여기 갖다가 이렇게 적분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메가 크기를 갖다 바로 적분하는 거예요. 스칼라 적분. 그러니까 오메가의 절대값 크기를. 그 다음에 이제 회전하는 바퀴가 있는데 알파가 얼마냐? 알파가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값 오메가 제로가 얼마냐면은 2에 그죠? 2에 대한 그럴 때 회전각도는 얼마인가? 이걸 다 적분하는 거죠. 그죠? 이건 알파를 적분하면은 알파가 지금 3.5예요. 그러면 오메가는 3.5t 플러스 오메가 제로가 얼마냐면 2.02, 2.02 될 거고 요거를 다시 적분하면은 세타가 주어질 건데 시간 t에 대한 적분이니까 2분의 1 3.5 t의 제곱 플러스 2t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t가 얼마냐면 0부터 2까지 그래서 2초죠. 그죠? 2체가 되면은 세타 t가 2초가 됐을 때는 2분의 1 곱하기 3.5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이게 지금 7이 되겠죠. 그죠? 7 플러스 4가 돼서 1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1 라디안이 될 거고 두 번째 각속력은 얼마인가? 여기에다가 2를 집어야 되니까 그죠? t 이퀄 2초이니까 3.5 곱하기 2 더하기 이가 돼서 7 더하기 2가 돼서 9가 되겠죠. 그죠? 9라디안. 별거 없어요. 그냥 라디안 적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 바퀴가 2파이기 때문에 2파이로 나눠주면은 여기 2파이로 나누면 1.75가 돼요. 별 의미 있는 숫자에 1.75는 몇 바퀴 각도를 물었기 때문에 그냥 라디안 적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순속도, 저순가속도, 부순가속도 주어지는데 이건 이미 했죠. 그죠? 오른동을 하고 있으면 요게 접순가속도, 그죠? V, 그죠? 우리가 이게, 접순속도. 그 다음에 이제 접순가속도는 요쪽 방향을 했죠. 그죠? 중심을 하는 거.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헷갈리게 지금 오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떤 물체가 중심 쪽에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이제 속도가 될 거고 그죠? 여기 속도가 일정한 우리가 이제 등속 오른동을 가정했는데 등속 오른동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등속 오른동이 아닌 경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그네를 탄다 생각해보세요. 그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네를 탄다 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저곳쯤에 왔을 때 왔다가 쭉 간다 하면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와 같이 움직이는 요 속도가 바뀌게 되는 요걸 갖다가 접순 가속도래요. 돌아가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접선 가속도. 그래서 이 속도가 최대가 되죠, 그죠? 맨 밑에 봤을 때. 그에 비해서 이제 원운동에 대해서 잡아당기는 요 가속도를 갖다가 구신 가속도 AR로 적고, 그죠? 레디알 방향. R은 레디알은 뜻이에요. A의 R은 레디알. 이걸 갖다가 구신 가속도로 하고, 그죠? 구신 가속도. 원의 중심으로 간다 해서, 그죠? 원운동의 중심으로 해서 구신 가속도. 구신 가속도는 반드시 중심을 나가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인다 할 때 얘가 바깥쪽으로 느끼는 그 우리가 이제 잡아당기기 때문에 간성에 의해서 우리 느끼는 것 같다고 우리가 원심력이라 보통 보셔야죠, 그죠? 이제 원심력이 이런 걸 갖다가 간성이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은 가상의 힘이래요, 가상의. 가상의 힘을 도입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경험적으로 내가 경험에 의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와닿죠, 그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또 문제가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이 가상 이런 걸 도입 안 하거든요. 절대적인 양만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 좀 헷갈리는데 제가 푸는 문제 내에서는 그냥 원심력을 도입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더 이해가 더 쉽게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게 T는 무슨냐? 접선으로서 이게 T 약자가 탄젠시알이에요. 탄젠시알. 구신 가속도는 센트리페탈이고, 그죠? 원심력은 센트리퓨갈이에요. 센트리퓨갈. 센트리는 그 중심이라는 뜻이죠, 그죠? 퓨갈.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이건 센트리페탈. 중심으로 향하는 그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원운동에서 근해운동에서 이게 됐을 때 요 구신가속도의 크기는 V는 R 오메가 세를 딱 미분하게 되면은 R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R의 알파가 되죠, 그죠? R의 알파. 나중에 써먹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7-8 컴팩트 비스트 이걸 또 CD를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요새 뭐 CD를 안 쓰고 거의 DVD 많이 쓰죠, 그죠? DVD도 다 사라졌고. 그다음에 요새는 그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CD, 그죠? DVD는 조금 본격은 있을 거예요, 그죠? 요새 컴퓨터에 다 사라졌을 거는데. 자, CD가 정지 상태에서 회전하기 시작하여 0.89초 후에 각성력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가 제로에서 시작해서, 그죠? 오메가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0.892에. 그럴 때 알파는 얼마인가? 알파는 요 델타 오메가를 갖다가 델타 t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1.4를 갖다가 0.892로 나눠주게 되니까 어떤 값이 주어지는데 이제 값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두 번째, 여기서 회전한 각도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알파가 있고 이 적분하면 알파 t가 될 거고, 그죠? 이걸 다시 적분하면은 2분의 1 알파 t 제곱이 되겠죠, 그죠? 오메가 제로가 이제 정지했었기 때문에 이게 제로기 때문에 적분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알파 t 제곱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아까 구한 거다. 자, 그럴 때 요 디스크 실제 요 CD에서 여기에 한 마리 미생물 파리가 한 마리 앉아있을 때 요 접선 속력이 얼마인가? 요 접선 속력이 얼마인가? V는 R 오메가죠, 그죠? 약간 이게 알파에서 오메가 주어질 거, 여기 이제 세타가 주어질 건데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죠? R 4.45 0.0445가 될 거고, 그죠? R이 메타로 따지면. 그 다음에 오메가는 아까 31.4니까 이거 31.4를 갖다 곱해주면 또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대충 이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접선 방향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쪽 방향 가속도 A는 A 탄젠시알은 R의 알파니까 집어여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뭐 중요하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계산해보면은 뭐 이건 단순한 거. 제가 문제 내면은 그냥 파이 쓰고, 그죠? 굉장히 쉽게 문제 내요. 31.4 이렇게 안 적고, 그죠? 그냥 파이 값을 안 맞춰줄까? 10파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예지 7-4는 이게 조금 문제가 좀 복잡한데 CD가 있고, 그죠?
이게 이제 CD를 읽어드릴 때 이 헤드가 있는데 헤드가 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죠? 이게 돌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정보를 갖다가 제로 원 식으로 이제 디지털로 돼서 그죠? 빛을 쏘여서 그죠? 이제 우리가 정보를 읽어드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네. CD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DVD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블루레이가 나왔죠 그죠? 블루레이. 근데 CD는 원적외선이 됐어. 이 사람 눈에는 이게 너무 레이저가 안 보여요. DVD는 이제 여기 붉은색 파장으로서 이게 레이저가 보이거든요. 근데 블루레이는 DVD는 색깔이 보통 이게 나오는 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붉은 빛이 나오는데 블루레이는 파란 빛이에요. 근데 파장으로 따지면 이게 가장 짧고 그죠? 그 다음에 길고 CD는 이제 사람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파장이 길단 말이에요.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여기에 정보를 갖다 촘촘하게 그죠? 이렇게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뭐냐면 정보를 많이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D는 보통 보면 여기 이제 1기가 안 되고 한 0.75기가 정도 되고 DVD는 한 5.4기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블루레이가 한 24기가인가 뭐 한 25기가 정도 해서 이 정도 차이가 거의 한 5배 정도 그죠? 이 정도 차이가 져져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CD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보를 읽을 때 중심으로부터 이게 쭉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가는 이 속도가 요 선속도 그죠? V 탄젠시알이 항상 1.3m 일정하게 설계되어 있다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V는 R 오메가니까 그죠? V는 R 오메가니까 요 V가 일정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헤드가 안쪽을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안쪽에 위치하시면 이게 이제 1.4m로 되기 위해서는 이 돌아가는 오메가가 R이 작아지면은 오메가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DVD를 넣어서 그죠? 처음 딱 집어보면 엄청나게 빨리 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속도를 높여서 일정한 속도를 가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쭉 읽어드리는데 안쪽은 좀 빨리 돌아야 돼요. 그죠? 바깥쪽은 천천히 돌아도 이 속도가 유지가 돼요. 1.3m. 그래서 2.0이 됐을 때, 그죠? 이게 R 2.0 안쪽이겠죠. 그죠? 그 다음 바깥쪽 5.6이 됐을 때 하고 각각의 속력이 차이가 있어요. V는 R 오메가에 의해서 이걸 이제 이게 2.0이 됐을 때 하고, 그죠? 0.00가 됐을 때 하고 0.056이 됐을 때 하고 요 오메가가 얼마가 되는가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작을 때는 한 이 정도, 클 때는 이 정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31.4 라디안 퍼 세컨 이게 이제 10파이죠. 그죠? 10파이면은 10파이 라디안이면은 2파이 라디안이 이게 이제 5회전이죠. 그죠? 1초에 이게 한 5회전 되다 치면 이거는 이제 1초에 한 10회전 정도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얼마 되겠어요? 1초에 5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5회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추궁기의 경우 일정한 각속도로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CD를 쓰지만 옛날에서는 LP판이 있죠. 그죠? LP판. CD LP판. 여러분들이 이제 큰 디스크 이렇게 시큰 거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렇게 고리 펴져가 이렇게 돌리면 이제 고색 창렬한 소리 나는 거, 그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에디슨의 추궁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제어가 가능하지만 요 V가 일정하게 제어가 가능해서 이제 오메가를 갖다 계속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옛날에 기술이 뭐냐면 돌아가는 이 오메가만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빨리 돌 거고, 그죠? 여기는 천천히 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요 소리를 갖다가 녹음한다 치면은 여기는 요 나사산에 관계 있거든요. 소리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정보 양은 똑같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듬성듬성하게 돼 있고 여기는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게 45rpm 그죠? 45rpm 1분에 45회전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추운 경우 이거 이제 바꾸게 되면 45rpm 45r 회전은 수죠. 그죠? 그 다음에 rpm 미니츠죠. 그죠? 미니츠.
다음에 45, 원 레볼루션 2파였죠. 그죠? 2파. 그 다음에 미니차는 60초였죠. 그죠? 60초.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건 2 곱하기 45 하면 90파이죠. 그죠? 90파이. 60이니까 2분의 3파이.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적으면 돼요. 파이 3.14 꽂힐 필요 없어요. 3.14를 갖다 꽂히면은 이제 대충 한 4.17 정도 되겠죠. 그죠? 이게 아까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러놓고 이게 2cm 된다는 얘기는 V는 R 오메가. R이 0.02에다가 2분의 3파이 되면은 0.03 파이. 단위는 메타 퍼 세크 되겠죠. 그때는 그죠? 이게 이제 메타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바깥쪽이 0.056이 되면 그죠? R이 이게 0.056이 되면 0.0이 되시 되면 이게 조금 더 커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당연하겠죠. 그죠? 이렇게 CD가 LP판이 돌아가고 있다 치면 바깥쪽에 가면 갈수록 요 돌아가는 요 속도 그죠? 속력이 더 커진다는 거, 그죠? 선속력이 커진다는 거. 이게 이제 아까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심가속도.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요 중심을 향하는 구심가속도 A가 있었죠, 그죠?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 했었던 여기서 나왔나? 그죠? 여기서 구심가속도 구했죠, 그죠? 요 A의 크기는 요 A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절대치 A 크기는 얼마 되냐면 요것이 절대값이니까 R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죠? 구심가속도 크기 R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이제 V는 R 오메가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냥 성립하는 거야. 그 순간이라도 상관없거든요. 이게 등속 원운동이 아니더라도 V는 R 오메가로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는 R분의 V가 돼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R분의 V의 제곱이 돼서 R분의 V 제곱, R분의 V 제곱, 요새 이제 구심가속도 쓰기, 그죠? 알기 쉽죠, 그죠? V는 R 오메가, A는 R 오메가 제곱. 미분하면 오메가가 튀어나오니까, 그죠? 가속도 A가 있어요. 아니요, 가속도 A가 아니고. 어떤 위치 벡터가 있으면 R이 될 거고, 그죠? 고치면 이제 이게 된다는 거. 이 공식보다는 이게 더 쉽잖아요. 그죠? R 오메가 제곱. 한번 미분하면 오메가가 튀어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까 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량의 벡터 표시를 할 때, 회전축은, 아까 오메가는 요 회전축의 방향으로서 반시계 방향이 뭐라고요? 플러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왜끔 이제 각 가속도는 왜 이쪽 방향인가? 그것도 당연하죠. 그죠? 오메가 바뀌기 때문에, 오메가가 빨리 돈다는 얘기는, 여기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 바뀌는 걸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알파이기 때문에, 각 가속도도 알파로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심가속도를 만드는 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의 중심을 만드는 힘은 이제, 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력이 될 거고, 그죠? 아까 말한, 건네를 탄다. 여러분, 건네를 탈 때, 이 줄이 매달고 있으니까, 그죠? 안 떨어지고, 이게 원운동이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지구가 있을 때, 지구 주위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이게 이제 중력이 될 거고, 그죠? 원자에서 핵이 있고, 전자가 돌게 되면,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요, 쿨롱의 힘, 그죠? 정전기력. 이것도에 마찬가지로 구심가속도를 갖다가 만드는 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심가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당기는 요 중심을 잡아당기는 요 힘이 필요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턴 운동에서 노턴의 제2법칙. 그렇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 운동에 위해서는 이 잡아당기는 힘이 필요하다 했죠. 그죠? 이게 센트리페탈의 힘이죠. 그죠? 센트리페탈. 잡아당기게 되는데 요 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느끼는 게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라 하는데 잡아당기니까 이게 원운동이 되게 되는데 이 물체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뭐냐면 간성에서 뭐가 느끼냐면 원심력을 느끼죠. 그죠? 원심력을 센트리퓨갈을 한다. 센트리퓨갈.
그래서 센트리퓨가는 가짜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확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이쪽으로 쏠리죠, 그죠? 바깥쪽으로 해서. 그러면 내가 느끼는 건 이 힘이란 말이에요. 이 힘보다는 확 쏠린다고요, 그죠?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간성력이라 얘기하죠, 그죠? 간성력. 난 가만히 있으려는데 확 잡아 당기면 내가 이쪽으로 확 쏠린단 말이에요, 바깥쪽으로. 그죠? 여러분들 서 있는데 확 잡아 당기면 어떻죠? 팍 넘어지잖아요. 이쪽 잡아 당기는 거 아닌데도, 그죠? 실제로 이게 잡아 당긴 거예요, 그죠? 위치 잡아 당기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거냐? 이쪽으로 넘어지는지 간성력을 느낀다. 실제 힘은 이건데, 그죠? 이 가짜 힘이죠, 그죠? 이게 가짜 힘. 간성력을 갖다 우리가 가짜 힘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실제 느끼는 건 이 힘이기 때문에 가짜 힘을 느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바닥에 확 잡아 당기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쪽으로 탁 느끼지.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으면 되죠? 몸이 옆으로 확 쏠리잖아요. 누가 잡아 당겼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가라는데 갑자기 차가 정지했어. 이쪽으로 잡아 당기니까 내 몸보다 계속 가라는 요 간성력을 느끼죠, 그죠? 간성력.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가짜 힘이죠, 가짜 힘. 그다음 이제 안전벨트 착용. 이 운운동에서 지금 이게 커브가 자동차가 이렇게 커브길을 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커브길이면 이걸 갖다 우리가 이와 같은 원을 가정한다. 곡선이 있으면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원을 그리는데 요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요 커브에서는 이 커브에서는 우리가 원을 갖다가 이와 같은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이와 같은 식. 자, 그럴 때 이거 이제 R이고 여기 R이라 치면 R1이고 R2라 치면 R1, R2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기를 뭐냐면은 요 곡선의 원으로 그렸을 때 반경이 반지름이죠, 그죠? 이걸 갖다 곡률 반경이래요. 곡률 반경이 R1, R2가 됐으면 R1보다는 R2가 더 크죠, 그죠? 물론 직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같은 게 원이 너무 커져서, 그죠? R이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직선은 R이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R이 무한대가 될 거예요. 곡률 반경이. 이와 같이 어떤 속력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간다 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요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A는 R분의 V 제곱에 의해서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 A가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만큼 원심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거라고. 그죠? 바깥쪽으로. 원심력은. 실제로 이제 이게 마찰에서 잡아당기는. 그래서 자동차가 이와 같은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요 바퀴가, 바닥의 바퀴가 확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찰력을 배울 때, 그죠? 정지 마찰력이 이제 바퀴가 굴러가면 이제 정지 마찰력이 되는데, 정지 마찰력이 최고로 큰 게 뭐냐면은 콘크리트 바닥에 곰으로 된 게, 그죠? 콘크리트. 그 다음에 곰으로 된 게 마찰이 거의 1에 가깝죠, 그죠? 이게 최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문명에서 자동차 바퀴, 곰으로 된 바퀴가 없었으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와 같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자꾸 이제 제가 차가 돌고 있는데 이게 곡률 반경이에요. R. 어떤 속력. 그럼 이쪽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뒤쪽에서 봐야 된다, 뒤쪽에서 보면은 차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이에요. 지면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속력 부위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죠? 그럼 이물체에 작용한 힘을 보고 보면 일단 수직 강력이 있을 거고 중력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바퀴가 지금 내 몸이 자동차가 지금 바깥쪽으로 쏠리려 했죠, 그죠? 그러면 안 쏠리게끔 이쪽으로 자동차가 이쪽 움직이려 해야 되겠죠, 그죠? 운동에서 직진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관성에 의해서. 그런데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이게 마찰력이 작용해요. F는 뭐라고요? F는 MA 이렇게 된다. 지금 이 벡터식이 빠졌어요. 수직 강력, 중력, 그 다음에 마찰력이 F는 MA. 항상 F는 MA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 풀 때. 그래 놓고 이제 X 방향, Y 방향으로 이제 두 개를 나누죠, 그죠? 이게 이제 식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좌표축에서
y 방향으로 놓고 먼저 놓고 볼 것 같으면 수직 강력 A는 플러스고 그죠? 중력은 마이너스겠죠, 그죠? 그래놓고 지금 자동차가 지금 무슨 농도 x축 평면에서 위에서 봤을 때 xy 평면에서 지금 아니 지금 위에서 봤을 때 x 방향 이 중심을 향하는 그죠? 힘이 받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로가 돼서 수직 강력은 mg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x 방향 봤을 때는 요 왼쪽이죠, 그죠? 마이너스 f가 되겠죠, 그죠? 이게 뭐가 되느냐? 이쪽으로 중심을 향하는 이게 무심가 속도 m의 r분의 v제곱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f는 r분의 mv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요 마찰력 자체가 요 구심가 속도 구시를 해야 된다고. 이게 마찰력은 요 뮤의 n이 그죠? 뮤 s의 n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n이 얼마냐? mg라서 뮤 s의 mg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r분의 mv제곱이 m제곱이 뮤 s의 mg보다는 작거나 같아져서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래서 뮤 s는 항상 rg분의 v제곱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래서 최소 뮤 s의 최소 값은 이게 되겠죠, 그죠? 이꼴이 될 때죠, 그죠? 뮤 s 최소 rg분의 v제곱 이게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뭘 했을 때 뭘 했냐면은 이와 같은 어떤 천장에 줄의 맥 길이가 L이고 그죠? 질량 A 물체가 되어 있고 어떤 각도 세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돌고 있는 거 그죠? 이와 같은 무슨 진자를 갖다 뭐라 했죠? 이게 원뿔 모양이다 맞죠? 그죠? 이것도 원뿔 진자랬죠, 그죠? 원뿔 진자. 원뿔 진자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속력 부위를 지금 돌고 있는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잡아 당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이걸 뒤쪽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잡아 당기겠죠, 그죠? 장력 T, 중력. 그 같은 경우는 장력 T 마찰력이 없고 그죠? T 플러스 mg가 그때는 ma였죠, 그죠? 근데 T 플러스 mg 두 개 합친 게 무슨 구실? 요 마찰력 구실을 한다고. 그래놓고 풀었죠, 그죠? 이게 이제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도로가 경사면, 그 커브길이 이런 같은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요. 커브길. 여러분 도로 보면은 이렇게 휙 돌아가게 되면 이제 안쪽이 좀 낮고, 그죠? 바깥쪽이 좀 높게 되어 있죠, 그죠? 자동차보다는 이게 이제 사이클 경기장에 벨로드롬이라고, 그죠? 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경사가 급해요. 근데 이유는 자동차는 이 바퀴 이게 면적이 넓어서 그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그 얘기 안 했네. 우리가 이제 마찰력을 정의를 할 때 요 마찰력의 크기는 어떤 마찰 개수에다가 수직 강력을 곱한 게 이제 마찰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면적 닿는 면적에는 상관없다고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우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 문제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이 마찰 면적이 넓을수록 실제 마찰력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거는 이상적인 경우고 실제로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사이클 경기장, 그러니까 자전거 있잖아요, 그죠? 자전거하고 자동차가 있을 때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 자동차는 확 서지만 사이클은 브레이크 잡아도 잘 안 쓰죠, 그죠? 그 이유가 어디서 노느냐? 같은 고무 콘크리트 바닥인데도 이 자전거는 굉장히 그 닿는 면적이 적어요. 지면하고 닿는 면적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 고성능 자동차 같은 경우, 그죠? 스포츠 같은 경우는 바닥 이 타이어가 무지무지하게 크다고요. 그 왜 키우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바닥 닿는 면적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공식이 안 맞아요. SN이. 이거 전부 다 이론적으로 따진 거지. 실제로 이게 바닥 면적이 넓을수록 마찰이 크게 잡아요. 실제로 브레이크 잡았을 때. 근데 제가 우리는 거기까지 따지는 건 아니니까. 자, 중요한 건 이와 같은
그 커브길에서는 이렇게 안쪽이 낮고 그죠? 바깥쪽이 높게 설계를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자동차를 봤을 때 지금 자동차가 지금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고속으로 속력 V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자동차가 바깥쪽으로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죠? 내려가지도 않고 그죠? 경사진 도로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이 안 쏠리고 그냥 이게 스무스하게 이게 돌기 위해서는 이 세타가 어떻게 되면 되겠는가?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속도가 크면 클수록 세타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속도가 느리면 세타가 클 필요가 없고,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물리적 상식, 그 상식을 기반해서 여러분들 분석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수지 강력, 그죠? 중력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 F는 ma, F는 ma. 근데 A는 뭐냐? 이게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속도죠. 이게 구심 가속도가 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X축, Y축으로 두 개로 나누면 Y축은 요 N에, 그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N하고 MG가 되면 이게 힘이 나올 건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MA가 돼야 되겠죠, 그죠? 구심 가속도가 돼야 되고. 그러면 Y 방향은 N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죠? N에서 여기 이쪽이 될 거고, 마이너스 MG는 마이너스겠죠, 그죠? MG는 제로, Y 방향이 될 거고. 그래서 N 코사인 세타가 MG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 방향, 이쪽에 X 방향, M의 R분의 V죠. 구심 가속도가 요 N의 사인 세타가 될 거고.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 사인 세타가 지금 M의 R분의 V 제곱이 돼야 될 거고, N의 코사인 세타가 MG가 되니까, 위에 식을 밑에 식으로 나눠버리면은 사인분은 코사인 돼서 이게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 그죠?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RG분은 V 제곱이 되겠죠, 그죠? RG분은 V 제곱. 그래서 속력 V는 루트 RG의 탄젠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커브길에서 몸이 쏠림이 없이 어떤 속력을 구한다 할 때 V는 루트 RG의 탄젠트 세타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V를 구하면 이게 이제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구한다 치면 아까 이거 계산하는 거죠, 그죠? 어디 갔죠? 요거 V를 구하고 나서, 그죠? 이거 계산하면 R분의 V 제곱, 이게 이제 A가 되고, 구하는 건 뭐 별거래. V는 얼마? R이 얼마죠? 아까 316에 V 제곱, 요 V 제곱 구한 거, 그죠? V보다는 G 사인 세타만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별 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요거 분석하는 거예요. 요거 적어서 요거 나오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에 딱 맞게 뭐 대답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놀이기구. 아마 여러분들이 놀이기구 중에서 그 롤러코스터, 그죠? 롤러코스터 아마 여러분들이 타보게 되면 이렇게 스타트에서 쭉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루프식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물었던 게 뭐냐면 트럭의 맨 꼭대기 지점이 있죠, 그죠? 이 지점에서 봤을 때 최고점에서 회전할 수 있는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얼마인가?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이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더 쉽게 알 수 있는 게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원심력하고, 그죠? 원심력하고 요 중력하고가 두 개 같아지는 거야. 그럼 이게 쭉 돌게 되면 이게 물체가 안 떨어지고, 그죠? 쭉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트랙에 구슬을 놔놓고, 그죠? 구슬이 가다가 속도가 크면 휙 돌아 나가겠지만 구슬이 속도가 나면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원심력의 크기는 M의 R분의 V 제곱이겠죠, 그죠?
이게 중력하고 같아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속력 V 제곱은 RG가 돼서 V는 루트 RG가 돼요. V는 루트 RG.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지금 루트 RG, 그러니까 V가 루트, 여기서 루트 GR이에요. 루트 GR이에요. GR, 반지름 R을 잡았기 때문에 루트 GR 돼서 이게 이렇게 돌아서 이게 바닥에 왔을 때는 속력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는 거죠. 그죠? 2분의 1 M V제곱 플러스 MGH가 2분의 1 MV제곱으로 되는 거죠. 그죠? 요걸 높이를 H를 치면. H는 얼마? 2R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V제곱은 얼마냐? 루트 GR이기 때문에 이게 GR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2분의 5 MGR이 된다. 2분의 5 MG. 이게 2분의 1 MV제곱이 돼서 V제곱이 5GR이 돼서 V는 루트 5GR이 된다. V는 루트 5GR. 왔던 놈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이게 원형궤도에서 R이 얼마냐? 10m. 1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0m이면 요 원형궤도 바닥에서 승객이 가해지는 수직 항력은 얼마인가? 아까 이제 여기서 원심력하고 몸심력은 이쪽이고, 그죠? 이렇게 두 개 같기 때문에 여기 왔을 때, 느끼는 그 수직 항력은 얼마냐?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원심력은 가상의 힘이에요. 가상의 힘인데, 이게 이제 이게 이물체 작용 힘은, 그죠? 원래 중력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바닥이 미는 수직 항력이 있을 거고, 이게 F는 M이에요. 이게 사실상 전부죠. 그죠?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아까 수직 항력이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직 항력이 항상 이게 중심을 향하는 거니까 이것도 수직 항력 A죠. 그죠? 여기서 왔을 때도 마찬가지. 식은 똑같아요. 바닥에 왔을 때도 MG는 MA 이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MG는 아래쪽이죠. 그죠? 마이너스 MG가 될 거고, 그죠? 수직 안은 위쪽이 될 거고, A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운동? 원운동이니까 구심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M의 R분의 V제곱이 되겠죠. A가 여기 되니까. 근데 V제곱이 얼마죠? 밑에서는 이거니까 5GR이 되겠죠. 그죠? M의 R분의 5GR. 그러면 N은 얼마냐? MG가 몇 개냐면은 여기에서 5MG가 돼서 6MG가 되는 거죠. 6MG. 그래서 여기 오면 내가 무게를 못 느끼다 여기 팍 돌아오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6MG를 느끼기도 내가 느끼는 가상의 힘은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쏠리는 얼마냐? 6MG예요. 원래 MG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5MG 더 더해진 거죠. 5MG.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원심력에서 느끼는 힘이고, 그죠? 이게 이제 중력에서 느끼는 거.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내가 느끼는 6mg, 6g를 느낀다. 6g. 내 몸무게 6배가 늘어난 걸 느낀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쫙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중력이 제로 됐다, 무중력이 됐다, 그죠? 실제 무중력은 아니죠, 그죠? 원심력이 두 개 같았으니 우리가 중력을 순간적으로 못 느낀다고 표현하는 건데, 무중력이 됐다 갑자기 질량이 6배로 확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짜릿해지죠, 그죠? 혈액 공급이 뇌에 공급됐다가 이 같은 경우는 혈액 공급이 잘 되다가 이 같은 경우 혈액 공급이 안 돼요. 6mg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기절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놀이동산 기구 탈 때 이거 근처는 좀 찌린데 난 그런 걸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래 되냐면은 순간적으로 기절하다면 사람들이 이걸 오줌을 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찌린내가 난다고, 이거 놀이기구 동산 옆에 가면. 원래 그래요, 이게. 심한 경우는 아예 기절해버려요, 사람이. 이게 6G 정도, 이 오래 유지되면, 순간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그걸 견디는데, 좀 더 속력이 강하게 돌게 되면 이 기절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복의 힘. 극복의 힘은 아까 말한 대로 원심력이라든지, 간성력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갖다 극복의 힘, 가상적 힘. 근데 이제 극복의 힘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힘이기 때문에, 그죠? 느끼는 힘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적재적소에 그죠? 왜 생기는지. 원심력은 구심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구심력. 그 다음에 이제 간성력은 어떤 주어진 힘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생기는 힘이죠. 그죠? 반작용. 가상적인 힘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하시겠습니다.